지난 목요일에 서치를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치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북미에서 이미 개봉을 한 영화인데요. 각종 영화제에서 상들을 휩쓸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화제에서 이미 선을 뱄기 때문에 이때 보고 오신 분들이 좋은 영화다,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입소문이 자자했던 영화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개봉할 때는 예매율 3위였는데요. 어느새 2위로 올라서고 주말쯤에 아마 2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9월 3일 날짜로 예매율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날에 개봉했던 상류사회가, 국내 영화가 이렇게 상류사회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악평이 많다 보니 예매율이 오히려 상류사회는 추락하는 경향이었고 서치가 이렇게 뒷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익히 들은 터라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에 보고 왔습니다. 존 조가 주인공입니다. 존 조는 데이빗이라는 역을 맡고 있는데요. 데이빗은 딸 마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마고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영화의 도입부부터 아주 좀 신선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빗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팸은 이제 병을 오래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 부분의 이야기를 초반부에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냥 서사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화면이 바탕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사용자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세 식구, 데이빗과 마고, 팸, 사용자가 각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고란에 들어가서 마고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들의 결혼 생활과 마고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담고 있는데요. 그 모든 영상과 사진들을 각각의 사용자란에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의 영화처럼 이렇게 배열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클릭을 해서 그 폴더에 들어가서 폴더에 사진들을 여는 것처럼 혹은 영상을 여는 것처럼 마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 시점을 이렇게 카메라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CCTV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본다든가 혹은 노트북의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페이스로 이렇게 페이스톡 같은 이런 화상통화를 하면서 하는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감독이 어떤 그 영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고 각종 통신 장비 기기들, 뭐 아이폰이라든지 혹은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들을 편집했다고 해요. 촬영은 굉장히 짧았으나 그 대신 편집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감독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다 갈게요. 감독은 아니쉬 차간티로, 사실 이분의 그 연출력이 좋아서 저는 이분의 필모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영화만가 첫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연출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고 그 영상을 열어보고 마치 그 사용자가 된 것처럼 영상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내용을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 속에 기록된 영상들 그리고 사진들은 마고의 성장 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을 클릭하면서 혹은 영상들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팬과 데이빗과 마고 이렇게 세 명이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절들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마고가 성장을 하면서 엄마에게 피아노를 배우는데요. 피아노 날짜, 스케줄, 그런 모든 세세한 기록들이 우리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들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록들, 과거의 기록들이 그 사용자를 클릭하는 순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단란했던 세 가족에게는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데이빗의 아내였던 팸이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직접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 컴퓨터 속에 이제 이메일란이 있는데 이메일을 이렇게 클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클릭하면서 기자에게 검진의 결과라든지 검진을 한다라는 내용의 메일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아, 팸이 어디 아프구나라는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단순히 클릭을 몇 번 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할 뿐인데 우리는 그 가족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팸이 죽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죠. 네, 사실은 이 화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전개되는 가운데 자, 이제 데이빗과 마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고와 데이빗은 이제 화상 통화를 하게 됩니다. 화상 통화를 하면서 왜 쓰레기통을 비우고 가지 않았느냐라며 데이빗이 마고를 책망하는데요. 한편 그럼 마고 입장에서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생물 스터디가 있어서 밤늦게 들어갈 것이라고 데이빗에게 언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일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늦은 밤이 되었지만 마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데이빗이 잠든 사이에 마고로부터 부재중 통화가 3통 찍히게 됩니다. 이 역시도 연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데이빗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추론하고 있어요. 보통은 스릴러에서 인물들을 따라가죠, 카메라가. 혹은 어떤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화면 보기 이제 화면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그 컴퓨터에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짧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스크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와중에 마고의 전화가 울리는 것이 노트북 화면에 보이게 되죠. 데이빗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화면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출력들이 좋았고요. 뭔가 화면을 통해서 관객들을 계속 추론하게끔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몰입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날 데이빗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부재중 통화가 3통 찍힌 걸 보게 되죠. 자, 그 통화를 보고 어젯밤에 전화가 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밤늦게 들어온다고 마고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빗은 단순하게 자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 아침 일찍 다시 학교에 갔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남기고 전화도 하는데요. 응답이 없어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끼지만 학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본인은 출근을 하죠. 딸 마고에게서 오후가 되도록 연락이 없자 데이빗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오늘이 금요일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마다 그 딸이 이제 피아노 교습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자신의 오래된 메일을 찾아서 거기서 피아노 레슨을 해주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거의 6개월 정도 그 마고가 그 피아노 학원에 가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죠. 데이빗은 매달 그 교습비를 마고에게 보내줬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데이빗은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마고를 실종 신고한 이후에 그 사건을 담당한 로즈라는 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로즈라는 형사가 등장하여서 이제 서로 데이빗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이런 실종 신고를 한 이제 부녀지간, 데이빗과 마고의 관계, 그리고 그 와중에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로즈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신을 속였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을 속였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떤 유대감, 동질감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어떤 이들의 관계도 엿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영화 속에서 혹자는 이 서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연출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연출에 다들 이제 극찬을 하는데요. 이야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특히 인물 캐릭터들,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담고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즉 데이빗을 중심으로 이제 아내였던, 죽은 아내였던 팸, 그리고 딸이었던 마고, 그리고 그에게 동생이 있죠, 데이빗. 이들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로즈와 로즈 아들 이야기도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많은 영화였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서칭을 하죠.
그 딸의 계정들을 다 들어가 보고요. 이제 그녀가 했던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가 하던 방송을 알게 됩니다. 데이빗은 딸 마고를 찾기 위해서 그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마고의 친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과거에 홭이 기록한 기록물들을 보려고 하죠. 죽은 아내의 사용자로 접속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죽은 아내의 컴퓨터에서 이제 그 마고의 절친, 친했던 친구의 연락처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는 어떻다라고 그 영상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컴퓨터 화면을 보기 위해서 그 지금 서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과거에 그 홭의 이제 기록물들을 보기 위해서 접속을 하고 클릭을 하면서 하나하나 폴더를 열어보는데요. 그 행위가 마치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클릭하는 장면들,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객들이 그 데이빗과 함께 마고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의 행위와 관객들의 그 심정이 같이 일치되면서 이렇게 몰입하게끔 감독이 유도를 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앞에서 행복했던 순간에 어떤 영상들을 클릭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고를 찾아 나설 때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가 했던 행위들, 그 데이빗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작동하는 것을 보통은 보여줄 텐데요. 보통의 영화라면 이 영화에서는 데이빗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 노트북의 화면, 그리고 이제 그 접속하는 장면들이 바로 컴퓨터 바탕화면, 컴퓨터 속의 그 화면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데이빗의 행위잖아요. 데이빗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관객의 시선과 일치되기 때문에 계속 몰입할 수밖에 없고 계속 궁금하게 되고 이렇게 빠져들게끔 하는 매력이 있는 영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데요. 그 시점들이 이제 바로 데이빗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 시점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그 연출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자, 이후에 이제 그렇게 접속을 하면서 SNS에 이제 그 딸의 그 비공개 계정에 그 비밀번호를 풀어서 이제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하나하나 통화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데요. 그때 데이빗은 깨닫게 돼요. 딸에게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마고의 입장에서, 그리고 엄마가 죽은 이후에 마고의 삶에 대해서 그 둘은 분명히 첫 장면에서는 굉장히 초반부에서는 마고와 데이빗이 화상통화를 할 때는 굉장히 다정한 부녀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정하지 않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마고의 계정에 들어가서 마고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고가 이런 인물이었구나, 데이빗이 이제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관객도 마찬가지죠. 마고란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데이빗이 느끼는 감정, 또 관객도 똑같이 또 느끼게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아까. 시점도 같고, 뭔가 하나하나 마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영화를 보는 관객도 처음 이제 이 마고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처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빗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딸,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고 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 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관객과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영화의 내용은 마고의 실종이에요. 마고가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니까요. 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데이빗이 등장했고요. 데이빗의 동생 피터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형사 로즈가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이제 마고를 찾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데이빗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서사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스릴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를 가해한
가해자, 범인이 있어요. 그 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 내용이겠죠. 지금 이 서칭하는 이유도 데이빗이 마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벌인 행위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몰랐던 마고의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럼 마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영화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와중에 등장인물들에게 모두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실종신고가 가 되고 대대적으로 커져서 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는데요. 데이빗의 어떤 행위들이 유튜브에 촬영이 되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요. 데이빗에게도 뭔가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점점 이제 사건이 진행될수록 그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모든 인물들이 용의자 선상에 오르는 듯한 착각을 들게 돼요. 피터도 용의자에 오르게 되고요. 데이빗도 용의자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인물들이 각각 이 실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모두들 다 이렇게 혼돈과 혼란과 피폐해지는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관객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죠.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범인이 누군가에 대한 호기심을 무척 자아내게 돼요. 범인은 그럼 대체 누구야? 마고는 이런 인물이었어. 아빠와 관계는 그렇게 처음에는 단란해 보였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네. 그렇게 열심히 구글링을 하고 찾지만 뭔가 단서가 이렇다 하게 나오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범인이 등장하죠. 범인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얘기들이 펼쳐져요. 자,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래요. 설사 나중에 뭐 혹여 누군가의 스포에 의해서 범인을 아셨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연출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게 데이빗이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마고를 제가 서칭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관객들을 유도한 걸 거예요. 근데 그 연출력이 상당히 신선하고 기발하고 기존의 어떤 영화 형식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 이게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연출력은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좋았던 점들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스토리상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혹은 친구일지라도요. 정작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함께 생활을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가까이에서 뭔가 반경 5m 내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 가족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가족이 아빠와 딸을 찾으면서 알게 되는 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보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주위의 친구들, 제가 보고 있는 어떤 모습은 한 단면일 뿐이겠죠. 그럼 그 모르는 모습들은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빙산이 이렇게 수면 위에 이제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 아래, 그 수면 아래 그 큰 부분들을 모른 채. 하지만 이 피상적인, 이 표면적인 것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친하다 혹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NS 그리고 구글 등 이제 인터넷 상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정말 많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거나 혹은 해킹을 당하거나 하여서 내 정보가 금방 누군가에게 쉽사리 노출도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의 계정의 아이디 하나와 비밀번호만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회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마고가 그 엄마가 죽은 이후에 어떤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서 거기서 어떤 돌파구, 그런 이제 탈출구를 찾죠. 마음의 탈출구를 찾죠. 방송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등등의, 그리고 이제 첫 장면에서 보였듯이 우리가 행복했던 기억들,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 매체로서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그때를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떤 단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대의 어떤 이 기기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실제 내가 마치 그것을 서칭하고 구글링하고 혹은 계정을 들어가서 접속해서 그 사람을 보는 듯한, 그 사람의 그 행적을 찾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어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일지라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가, 혹은 친구일지라도 그게 다인가 라는 생각을 가장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상, 그 뉴스에서 그 보도되죠. 엄청나게 그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자마자 마치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그렇게 파바바박 하고 이제 정보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악플들, 그 이제 데이빗을 이제 매도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마치 그게 기정사실이냐, 혹은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현대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이제 이게 첫 작품인데요.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데 앞으로가 더 이제 주목할 만한 영화 감독이 되겠죠. 다음 작품이 상당히 기대되는 감독이었어요. 그 스릴러로서 뭐 이렇게 예고편을 보니까 뭐 히치콕을 능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히치콕의 사이코 영화 보고 왔잖아요. 사실 사이코 영화를 보고 일주일 후에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스릴러를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봐서 그런지 상당히 두 영화 다 좋은 영화다. 와, 스릴러 장르의 어떤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주행하는 영화는 보면 입소문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는 영화니 한 번쯤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괜찮게 봤고요. 약간 조금 하나 더 조금만 아쉬웠던 점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밝혀져요. 근데 범인이 밝혀질 때 그 어떤 범인의 그 용의자 선상에 아까 전에 거론되던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행적에서 조금만 더 그 범인의 그 마고와의 접점들을 조금 더 앞에 복선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영화 한번 보면서요, 범인이 누군지 한번 추론해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겁니다. 꼭 이게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